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사서 이제 집에서 풀기만 한다고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작업 기억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 해결사 김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이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아이의 작업 기억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학업 능력은 IQ와 상관이 높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을 통해 밝혀진 교육과 관련한 레퍼런스들을 보면 학업 능력이 IQ와의 상관보다 작업 기억력과의 상관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수감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감각도 작업 기억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업 기억력이 우수한 아이들이 수감각도 더 잘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되는 수포자들의 원인인 난이도 높은 수학 문제나 문장제 문제들의 공통점도 작업 기억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업 능력과 상관이 높고 수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 기억력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4개의 수를 듣고 우리가 외워본다고 해보겠습니다. 5840을 따라서 해봐라 했을 때 아이가 5840을 외워서 말하는 것은 쉽겠죠. 하지만 5840을 거꾸로 말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5840 하면 0485 이렇게 뇌 속에서 정보를 쥐고 조작 활동을 통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작업 기억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웩슬러 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 기억력을 측정하고 이러한 능력이 지능의 한 부분으로 측정됩니다. 문제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시작했을 때의 시계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수업이 끝났을 때의 시계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보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 문제에서 이 시계 그림을 그냥 보여주지 않고 거울에 비친 시계 그림으로 변형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더 많은 작업 기억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시계 그림이 거울로 비춰진 정보를 얻기 때문에 거울 비춰지기 전에 시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사고력 수학 문제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 문제가 어렵다고 여겨지게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사고력 수학 문제들이 작업 기억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수학을 잘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아이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사서 이제 집에서 풀기만 한다고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작업 기억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고력 수학 문제를 통해서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 또 인지 능력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 한 단계 위의 사고가 필요한 수준의 난이도에 도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력 문항도 어떤 학생에게는 너무 쉽고 또 그 문제가 어떤 학생에게는 작업 기억력을 동원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현 수학적인 능력과 사고력 수준을 고려해서 알맞은 문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머리를 쓰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합니다. 그냥 기계처럼 단순 계산해서 답을 맞추는 것은 잘하지만 생각하고 따져보는 문제는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원의 경우도 사실 사고력 수학 문제를 이제 처음 접한 학생들 대부분은 한 문제를 오래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첫 한 달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력 수학 문제의 경우는 학부모님들 역시 자녀 수학 문제를 지도하시다가 이거 초등학생이 하는 문제 맞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생각하는 그 수학 문제에 적응이 된 아이들이 되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제 문장제 문제를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도 커지게 되고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런 과정이 쌓이면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려워하고 포기하려고 해도 부모님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원래 어려운 거야. 어려운데도 도전하는 네가 멋지다 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워킹 메모리가 확장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번 확장된 이 메모리는 더 많은 작업을 해내는 그런 뇌를 만들게 되고, 이 더 많은 작업을 해내는 이 뇌가 작업 기억력을 더 향상시키는 긍정적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너무 맞지 않는 난이도인데 되게 어려운 건데도 원래 어려운 거야. 어려운데도 도전한 내가 멋지다라고 계속 응원만 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적절한 난이도라는 전제에서 응원과 지속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아이에게 적절한 난이도인지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교육과정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우리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을 정도의 학습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양의 사고력 수학 문제를 통해서 워킹 메모리를 충분히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다면 작업 기억력은 많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력 수학이 좋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은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도록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워킹 메모리를 충분히 사용할 그런 여유가 없게 되죠. 그리고 작업 기억력 향상에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 사고력 수학 학원들의 교재들이 소위 학군지라고 하는 곳에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비학군지 학생들의 경우는 그런 학원의 워크북 문항수가 좀 부담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아이의 사고력 수학 수업이 이제 아이는 수업은 재밌어 하는데 과제를 힘들어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워크북의 문항수를 줄인 후에 아이 적응에 따라서 점차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학원과 상담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풀릴 경우도 아이가 힘들어 한다면 학습량을 먼저 줄여주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깊게 생각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 학습을 처음 하는 학생이라면 아이가 매일 수학에 할애한 시간 중에 한 90% 정도는 적절한 난이도의 일반 문제를 풀게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사고가 필요한 그런 사고력 수학 문제에 한 나머지 1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문제에 적응이 될수록 사고력 수학 문제의 비중을 점점점 늘려가는 방법도 좋은 학습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첫 번째로 우리 아이의 작업 기억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작업 기억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사고력 수학이라는 그런 문제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난이도, 또 학습량을 잘 설정하시고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만 교육은 더더욱 정직하며 정도를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특히 유아부터 초등 시기에 이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넣는 교육보다 뇌를 자극하는, 또 뇌의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는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아이와 이제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현재 모습보다 더 성장하는 우리 아이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학습을 지속한다면 길러진 그 생각하는 힘으로
수학뿐 아니라 모든 학습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교육 관심사를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